일본은 당장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에 저지른 죄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를 멈추려면 한국의 선처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기 일본에 거주 중인 한 젊은 여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젊은 여성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할머니를 달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엄마랑 같이 작은 료칸을 운영하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저희 료칸은 각 방마다 테마가 구성되어 있는 료칸입니다. 실내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대욕장 방이 있고 밖에서 주변 산들과 어우러진 자연의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대욕장 방이 대표적인 숙박업소예요. 그리고 일본식 다다미 방을 즐길 수 있는 방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료칸 2층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가끔 유럽 손님들도 오시곤 해요. 이 료칸은 오래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운영해 오셨고 가업을 물려받아 지금은 저희 엄마랑 제가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가족에게 뜬금없는 한국에 대한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데 점점 기억력이 오락가락하고 계세요. 더 힘든 건 좋은 기억은 거의 잊어버리시고 안 좋은 기억들만 계속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11년에 일어난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때 할아버지가 실종되신 일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친구분들을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나가셨다가 그 뒤로 돌아오지 않으셨었거든요. 후쿠시마 오토자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지진으로 도시는 지진 때문에 아비규환이었죠. 저희 료칸의 지붕이 떨어지고 대욕장에 금이 가서 물이 흘러넘쳤죠. 아버지는 료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쓰셨고 엄마랑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료칸의 피해를 복구한 후 같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끝내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급히 경찰이 안내해준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싸늘한 주검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 할아버지가 끌고 가셨던 자전거를 끌고 돌아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해요. 망가진 자전거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할머니는 정신을 잃으셨고 그 당시에 충격이 할머니 머릿속에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도호쿠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 뒤에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지진 때의 일입니다. 그 지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당시 아버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지진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나가셨어요. 대피소에 구호물자를 운반하시는 일을 하시며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셨죠. 그러던 중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지붕에 깔려 크게 다치셨어요. 그 소식을 접한 할머니와 엄마는 저를 데리고 당장 병원으로 향하였고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붕이 아버지의 등을 눌러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와 장기에 손상이 심각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꿋꿋이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 두 사건이 정말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들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두 명의 가족을 잃은 저희 가족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꿋꿋이 버티시며 저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당부하셨고 할머니는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운영하시던 료칸을 잠시 문 닫고 내진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고 더 나아가 지진으로부터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결단의 조치였죠. 내진 보강 공사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우리 가족은 일터에 뛰어들어야 했죠. 할머니께서는 공사를 관할하시며 료칸을 지키셨고 저와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내진보강을 마친 저희 료칸이 재개장을 위해 재개장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많은 주민들이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왔고 저와 엄마는 분주히 재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는 저에게 할머니를 불러오라고 했고 저는 할머니를 부르러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올라갔죠. 할머니를 배웅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전거도 안 타고 어딜 가셨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다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아빠한테 료칸 대욕탕에 물 좀 정화하라고 해. 손님들이 이렇게 기다리시잖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할머니께 할아버지와 아빠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할머니께 자세하게 할아버지와 아빠가 돌아가신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하려던 찰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여보, 아들, 료칸이 물에 잠기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너무 당황해서 우선 할머니를 료칸 로비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할아버지와 아빠를 찾아오라고 소리쳤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밖으로 나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동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어리둥절해했고 엄마는 급하게 할머니께 다가가 여러 질문을 하시면서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려 하셨어요. 저는 밖에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니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고 동네 주민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할머니를 안타까워하셨고 재개장식의 활기찬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어요. 엄마는 다시 나와 제게 할머니 곁에 있으라고 했고 저는 엄마의 말에 다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난리치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할머니에게 진정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다시 로비로 돌아와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가셨고 저는 엄마를 따라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조금 진정이 되셨고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는 동네 주민분들에게 얘기를 전하고 오겠다고 하시고 내려가셨고 저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굉음을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야, 싫어,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내뱉으시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달래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엄마도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엄마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쓰셨지만 할머니는 쉽게 진정되지 않으셨어요. 결국 엄마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정시킨 끝에 할머니는 지치셨는지 이내 잠에 드셨어요. 엄마는 저를 달래시면서 할머니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보살핌이 필요하니 할머니를 잘 보살펴야 한다고요. 그렇게 재개장식의 날은 지나가고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를 보살피면서 홀로 일하시는 엄마를 도와 료칸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 이후 한동안 여행객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번갈아 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엄마가 일터에 나가시고 저는 료칸을 청소하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손님맞이 준비를 했어요. 늦은 밤 엄마가 퇴근하시면 저는 엄마와 교대에서 술집에서 서빙하며 돈을 벌었죠. 할머니를 돌볼 때는 참 힘든 상황이 많았어요. 어떤 날은 할머니가 모든 걸 기억하시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셨다가도 어떤 날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식사 중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젓가락을 놓으시더니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국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할머니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곳에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 제 이름도 물어보고 여긴 어딘지도 물어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도
뭔지 물어보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다 던질 때쯤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나 밥 줘, 배고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반복되는 말이 끝났어요. 저는 할머니의 밥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일부러 더 담지 않고 가져온 그대로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이상한 사건은 끝이 났어요. 엄마가 퇴근하신 이후에 엄마에게도 물어봤지만 엄마도 이유를 알지 못하셨어요. 그 후로 저와 엄마는 할머니께서 정신이 또렷해 보이실 때마다 한국에게 왜 사과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 하나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방문하셨을 때의 일인데요. 한국인 커플이 저희 료칸에서 숙박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카운터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저는 한국이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한국 관광객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서 가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도 했었죠. 그때도 어설픈 한국어로 손님들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카운터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기 한국인 손님들이에요 라고 소개해드리고 손님들에게는 이분이 저희 할머니세요 라고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니 한국 손님들에게 납작 엎드리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한국 손님들 모두 당황했고 저는 얼른 할머니를 붙잡고 다시 방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한국 손님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할머니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한국 손님들이 죄송하다는 말을 받아주셨으니 이제 안심하라고 달래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잠해지셨고 저에게 내려가서 한국 손님들에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내려가서 한국 손님들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데 한국에게 죄송한 게 많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한국인 커플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힘들겠지만 가족이니까 잘 모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얼른 할머니께 가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한국 손님들에게 잘해주라고 당부하셨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고 한국 손님들은 고맙다고 말하며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기진맥진한 저는 카운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할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큰일이 터졌어요. 바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경보가 울리고 저는 황급히 안전모를 찾아 착용한 후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투숙객들에게 지진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방으로 올라가 할머니께 안전모를 씌워드리고 탁자를 끌어와서 할머니 머리 위로 위치시키고 지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강진이 우리를 엄습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땅에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질 듯이 요동치면서 우리를 무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악몽 같던 지진이 끝났고 저는 제일 먼저 할머니를 확인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여보 돌아와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꼭 안아드리면서 이제 지진이 물러갔으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지진을 그치게 했어요. 라고 말하며 달래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밀치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한국한테 사과해야 해. 이 재앙은 한국에서 온 거야. 얼른 내려가서 한국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해. 저는 할머니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할머니 눈에는 살기가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엄청 격앙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다가갔지만 할머니는 다시금 소리치시면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얼른 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께 알겠다고 하고 황급히 투숙객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내진 보강을 한 덕분인지 건물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저희 료칸에 계셨던 손님들도 모두 로비에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진의 여파를 공유하고 계셨어요. 저는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고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가급적 방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에 사케를 서비스로 넣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으셨고 이렇게 강한 지진에도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걱정을 해주시는 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선 방으로 들어가셔서 대기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투숙객들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도 무사한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엄마는 대피 요령에 맞게 잘 대피하셔서 무사하셨고 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투숙객들을 위해 가벼운 음식과 사케를 준비해 드리려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방마다 음식과 사케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 방에 갔을 때는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맛있게 드시라고 음식과 사케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한국 손님 중 여성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여기서 좋은 추억을 쌓고 있어요. 건물도 무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주시니까 모든 게 완벽해요. 그리고 강한 지진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렇게 강한 지진에도 무사할 수 있게 해준 이 숙소에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진 보강을 하자고 하셨던 할머니의 선택에 정말 감사했고 한국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카운터로 내려왔어요. 그때 마침 엄마가 도착하셔서 두꺼운 옷을 벗고 계셨고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엄마도 제 말을 들으시고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라고 하시며 이제 엄마가 가게를 볼 테니 위로 올라가서 할머니를 돌봐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할머니 방으로 올라가서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하셨는지 이불에 누워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방을 살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분명 지진 때 땅에 떨어졌던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돌아가 있었거든요. 땅에 떨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이 방 안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순간 불현듯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치우셨나?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 할머니, 자요? 라고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들 할머니가 정리하셨냐고 가까이 가서 여쭈어 봤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손짓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죠.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게 한국인들 잘 챙겨줬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네, 사케랑 가벼운 음식을 전해드렸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시면서 우리 일본이 이렇게 지진과 태풍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에 행한 만행들에 대한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시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버지가 관동대 지진 때 관동대 학살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관동대 학살이 뭔지 잘 몰라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관동대 지진 때 지진이 무서워서 한국인들이 거리로 모여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을 잡아 죽였다고 하셨어요. 지진은 자연재해인데 한국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관동대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영웅 취급하면서 칭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는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셨지만 나중에 할머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한국인들을 몰살시켰다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떠벌렸던 걸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한국인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당시
한국에 주둔했던 일본군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죽음도 어쩌면 하늘이 내린 천벌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죠? 라고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일본인들이 용서를 받아야 해. 그때까지는 재앙이 계속될 거야. 한국인들에게 사과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여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울음을 그치시더니 저를 떼어내시면서 그런데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할머니, 저 할머니 손녀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고 나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이내 조금 진정이 되셨고 졸리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할머니를 토닥토닥해드리며 재워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충격을 엄마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엄마는 카운터를 쾅 하고 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제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던 중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지진이나 재난, 도시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할머니가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4년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할머니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다는 사실도 엄마에게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랑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로 할머니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후로 크고 작은 지진이나 태풍, 쓰나미, 화재, 폭우, 폭설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할머니가 한국에 사과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제가 파악한 분석 안에서 할머니의 예언적 중률은 80% 정도 되었고 주로 지진과 폭우에 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할머니는 100% 한국을 향해 사과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할머니가 한국에 대해 언급하시기만 하면 저희 료칸에서는 재난에 대비해 안전물품을 준비하곤 했어요.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썼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올해 초 할머니께서 한국에게 사과하라고 큰 소리를 한번 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초 할머니의 말씀대로 일본의 재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료칸을 찾아주시는 한국인 투숙객들에게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할머니가 내신 큰 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한국인 투숙객들이 오면 죄송할 짓을 하지 않아도 죄송하다고 말하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남부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다행인지 아님 한국에 대한 사과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할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조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한국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 손님과 소통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들은 나쁜 행동이며 반드시 일본 정부에서도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후쿠시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투숙객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일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후쿠시마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근 연속적인 일본 열도의 타격에 일본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한국에 아픔을 준 일본인들이 천벌을 받는 건 좋으나 한국을 진정으로 위할 줄 아는 일본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진보강이 된 숙소에서의 온천욕, 말로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내준 주인공의 료칸을 한번 들려보고 싶어서 주소를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질 때쯤 직접 찾아다녀 봐야겠습니다. 나오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